장미가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웃었습니다. 꽃을 나르면서도, 전복죽을 받아오면서도, 손님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면서도 그 웃음 뒤에서 장미의 귀는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채화영은 장미를 테스트했습니다. 며느리가 쓸만한지 보려고 했습니다.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기준을 바꿨습니다. 거리가 먼 가게를 일부러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테스트 당한 건 채화영이었습니다. 장미는 오늘 이 집의 가장 깊은 비밀을 한꺼풀 벗겼습니다. 임대 계약서 2개, 채화영 C라인, 강남봉도 연결, 그리고 가장 이상한 한마디. 항상 챙겼잖아요. 그 말이 오늘 이 영상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장면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전부 이해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난 회차까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짚고 가겠습니다. 장미는 채화영 집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집안에서 무언가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미는 처음부터 웃으면서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장미를 며느리로 들이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 비밀을 건드릴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준호만 바라보는 순진한 여자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준호는 그 사이에서 장미를 좋아하면서도 채화영을 의식하며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장미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강남봉과 한영자, 준호 백호의 부모.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과 강남봉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오늘 처음으로 장미의 레이더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도 바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건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토요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장미를 자택 거실로 불렀습니다. 집무실이 아니라 거실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장미는 알아챘습니다. 집무실은 비즈니스였습니다. 거실은 가족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오늘 장미를 가족으로 대하는 척 테스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리스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장미가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했습니다. 꽃 주문, 음식 재료 수급, 좌석 배치 확인, 드레스코드 안내 문자 발송, 주차 예약, 답례품 포장. 혼자 하기엔 하루가 모자란 양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가족 모임이 있어. 우리 집 관계자들 다 모이는 자리야. 네가 직접 챙겨줬으면 해. 장미가 리스트를 훑으며 물었습니다. 어느 분들이 오세요? 채화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 회장님 친지들, 드림그룹 관계자들, 그리고 준호 백호 부모님도 오셔. 장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남봉 씨 내외분도요? 채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아버지잖아. 당연하지. 목소리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십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장미는 리스트맨 아래를 봤습니다.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강남봉 씨 전복죽 선호, 따로 준비할 것. 채화영의 필체였습니다. 장미는 그 글씨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전복죽, 따로, 선호. 이걸 채화영이 직접 적었다는 사실이 걸렸습니다. 며느리 후보에게 시키는 심부름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너무 세세했습니다. 장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채화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해.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그 따뜻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꽃집에 전화했습니다. 아이보리 계열 꽃다발 10개. 시장에 갔습니다. 음식 재료를 직접 골랐습니다. 드라이클리닝 맡긴 테이블볼을 찾아왔습니다. 주차장 예약 전화를 돌렸습니다. 좌석 배치도를 손으로 그렸습니다. 수키네 반찬 가게 일은 오태평 오빠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채화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꽃 색깔 흰색 말고 아이보리로 바꿔. 장미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미 흰색으로 주문을 넣은 뒤였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넣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생겼습니다. 장미가 자기 돈으로 냈습니다. 채화영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복죽 그 집 말고 다른 데서 해와. 문자로 주소 보낼게. 장미는 받아 적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강남구였습니다. 왕복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장미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심부름 하나하나를 온몸으로 기억해두고 싶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들은 잊히지 않으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장미는 생각했습니다. 채화영이 강남봉 씨 음식을 이렇게 세세하게 챙깁니다. 준호 아버지라서일까요? 보통 사돈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하나요? 장미는 엄마 수키를 떠올렸습니다. 수키는 마동석 씨 음식 취향을 이렇게 꿰고 있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디가 다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전복죽을 받아들고 지하철을 다시 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장미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미 채화영의 것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미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가 채화영 거라면 오늘 하루에서 내가 얻어가는 것도 있어야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드림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장미는 2시간 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꽃 배치를 직접 조정했습니다. 좌석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음식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전복죽은 따로 보온 용기에 담아 구석 테이블에 뒀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 회장이 먼저 왔습니다. 양금순 도우미 아줌마가 옆에서 챙겼습니다. 드림그룹 관계자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이강혁 비서실장도 보였습니다. 장미는 입구에서 안내를 하며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십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강남봉과 한영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남봉은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잘 빠져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단정한 투피스였습니다. 장미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한영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미야, 네가 다 준비했구나. 정말 수고했어. 한영자의 칭찬은 늘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강남봉은 장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채화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채화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남봉을 봤습니다. 반기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전복죽 따로 챙겨뒀어요. 강남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항상 챙겼잖아요. 장미는 입구 쪽에서 다음 손님을 안내하는 척하면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귀가 쫑긋 섰습니다. 항상 챙겼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사돈이 사위 아버지 음식 취향을 항상 챙긴다고요. 이 모임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자리를 자주 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미는 웃으면서 다음 손님을 안내했습니다. 모임이 무르익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장미는 음식을 나르며 테이블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무도 장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후보는 오늘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채화영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장미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마 회장 친지들이 모인 테이블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완전히 낮추진 않았습니다. 장미가 음식을 내려놓으며 그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친지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요즘 재개발 구역 임대 수익이 장난 아니야. 월세 계약서를 2개 쓰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거 다들 하는 거 아니야. 세입자만 모르면 되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래된 관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장미는 음식을 내려놓고 물잔을 채웠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임대, 월세 계약서 2개, 세입자만 모르면. 장미는 그 단어들을 머릿속 서랍에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강남봉이 그 테이블로 왔습니다. 친지 옆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구역 나도 하나 들어가 있어.
친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채화영 씨 라인으로. 강남봉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하지. 문제 생겨도 윗선에서 다 처리하니까. 장미는 물잔을 내려놓는 척하며 그 자리에 한 박자 더 서 있었습니다. 채화영 씨 라인. 강남봉이 채화영의 부동산 편법 구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돈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돈으로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상당히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미의 머릿속에서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항상 챙겼잖아요. 채화영 씨 라인. 강남봉. 이 점들이 하나의 선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임 중반이었습니다. 준호가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늦었습니다. 주방 일 때문이었습니다. 장미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준호도 장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장미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준호가 장미를 봤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미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했다는 건 알았습니다. 꽃배치, 음식, 좌석. 다 장미 손을 거쳤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장미가 말했습니다. 가족 모임인데 당연한 거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아. 장미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의 눈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채화영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마 회장 쪽이었습니다. 준호가 장미를 한 번 더 보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미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강남봉 테이블을 봤습니다. 강남봉이 채화영 옆에 서서 마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마 회장, 채화영, 강남봉.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장미는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음식을 날랐습니다. 웃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영자가 다가왔습니다. 나도 도울게. 장미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한영자가 말했습니다. 앉아있는 게 더 힘들어. 몸을 움직여야 속이 편해. 두 사람은 나란히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영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미야, 오늘 하루 고생했어. 장미가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한영자가 말했습니다. 별거야. 이런 자리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아. 장미가 한영자를 봤습니다. 한영자의 눈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 모임 내내 한영자는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채화영 씨가 까다롭지. 알아. 근데 준호가 좋은 애야. 그 애 옆에 있어줘.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영자가 덧붙였습니다. 이 집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말. 한영자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 될 사람이 힘들까봐 하는 말일까요? 장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대였습니다. 지금 이 집,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연회장 불이 꺼졌습니다. 장미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되감았습니다. 전복죽. 항상 챙겼잖아요. 채화영 씨 라인. 강남봉도 연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것들을 하나씩 받아 적었습니다. 임대 월세 계약서 2개 세입자 모르게. 채화영 씨 라인 강남봉도 연결 오래된 것 같음. 전복죽 항상 챙겼잖아요. 이 모임이 처음이 아님. 한영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알고 있는 게 있나? 마지막 줄을 쓰다가 장미는 펜을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전복죽과 임대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채화영과 강남봉이 돈으로 연결돼 있다면 그 관계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사돈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먼저였을까요? 장미는 강남봉 이름 옆에 물음표를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 이름 옆에도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채화영이 장미를 테스트했습니다. 며느리가 쓸만한지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테스트당한 건 채화영과 강남봉이었습니다. 장미는 오늘 이 집의 가장 깊은 곳을 한꺼풀 벗겼습니다. 아직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남봉 씨, 채화영이랑 어떤 사이예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미는 가게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가게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장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장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그 사진 속에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파트 2에서 계속됩니다. 그 사진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장미가 공책에 적은 물음표의 답이 이제 손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장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 앞이었습니다.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른 아침 골목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채화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남봉이었습니다. 어제 연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오래된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배경은 낯선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같은 서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미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쓴 듯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오래됐습니다. 서류만이 아닙니다. 장미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서류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장미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공책에 적어둔 물음표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전복주. 항상 챙겼잖아요. 채화영 C라인. 강남봉도 연결. 장미는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미는 그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채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2명 다녀갔습니다. 수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혼자였습니다. 장미는 도마 앞에 서서 물을 썰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썰었습니다. 그 리듬 속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장미는 생각이 복잡할수록 손을 움직였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채화영과 강남봉. 서류로 연결됐습니다. 부동산 편법 구조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서류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진 한 장.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집은 훨씬 더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며느리 테스트를 한 이유도, 강남봉 음식을 직접 챙긴 이유도, 한영자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이유도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준호는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요? 장미는 무 써는 것을 멈췄습니다. 도마 위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채화영과 강남봉은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 사이에서 나오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장미는 사진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 보낸 거야? 오전 10시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백호였습니다. 장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미 씨, 잠깐 얘기해도 돼요? 장미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네, 앉아요.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백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제 모임에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봤어요? 장미가 백호를 봤습니다. 백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장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백호 씨가 먼저 말해봐요. 백호가 테이블을 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에 늦게 들어왔어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했어요. 보통 잔소리라도 하시는데. 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미 씨, 우리 아버지랑 채화영 씨, 원래 아는 사이예요? 장미는 가방을 봤습니다. 사진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꺼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백호는 준호 동생이었습니다. 준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백호에게 먼저 보여주는 게 맞을까요? 장미가 말했습니다. 사돈 사이니까 아시겠죠? 근데 백호 씨, 그것보다 더 오래된 관계일 수도 있어요. 백호가 굳었습니다. 장미가 계속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백호가 말했습니다. 형한테 말해요? 장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확실해지면 그때 같이 얘기해요.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미 씨, 조심해요. 채화영 씨가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장미가 웃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장미는 생각했습니다. 채화영이 눈치 빠른 거 알아요. 근데 나도 만만하지 않아요. 같은 시각 드림호텔 집무실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이강혁이 들어오자마자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어제 모임 끝나고 장미 동향 파악했어. 이강혁이 답했습니다. 귀가 확인했습니다. 자정 넘어서 혼자 택시 탔습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누구 만났어?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한영자 씨랑 뒷정리 같이 했습니다. 둘이 잠깐 이야기 나눴고요. 채화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영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내용까지는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장미 그애 어제 내내 귀를 열고 있었어. 눈치챘어?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음식 나르면서 자리를 오래 지켰습니다. 채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애 생각보다 영리해. 단순히 준호만 바라보는 애가 아니야. 이강혁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화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테스트해. 이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 이강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화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강남봉 씨한테 연락해. 어제 자리에서 말이 너무 많았다고 전해. 강남봉은 점심때 채화영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제 자리에서 말 조심하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강남봉은 그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와서 한영자가 조용했습니다. 밥을 차려주긴 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남봉은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영자가 뭔가 눈치챈 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남봉은 채화영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한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영자가 받았습니다. 나야. 점심 먹었어? 한영자가 말했습니다.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남봉이 말했습니다. 어제 많이 피곤했지. 이번 주 주말에 드라이브나 할까? 한영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또 짧았습니다. 강남봉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영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니면 지레 겁을 먹는 걸까요? 강남봉은 창밖을 봤습니다. 채화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은 항상 무언가로 붙잡았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강남봉 이름이 들어간 서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빠져나오려면 채화영이 허락해야 했습니다. 그 허락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장미 가게 앞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쩐 일이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제 수고했어. 밥 먹었어? 장미가 웃었습니다.
아직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가자. 내가 살게. 두 사람은 가게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음식을 시키고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시킨 것 같아. 장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준호가 장미를 봤습니다. 장미야, 억지로 참는 거 나는 알아. 장미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럼 알면서 왜 물어요? 준호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그 웃음 속에 있었습니다. 장미가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강남봉 씨랑 채화영 씨, 원래 많이 친한 편이에요? 준호가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왜요? 장미가 말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오래된 사이처럼 보여서요. 전복죽도 챙기시고. 준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래 알던 사이라고는 들었는데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요.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장미가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는 걸 준호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장미가 뭔가를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한영자는 빨래를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강남봉 양복 안주머니였습니다. 손이 닿았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주소였습니다. 강남구 쪽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처럼 보였습니다. 한영자는 그 주소를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라는 지역이 걸렸습니다. 어제 모임에서 친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강남구 재개발구역, 임대계약서 2개, 채화영 C라인. 한영자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렸지만 들렸습니다. 한영자는 메모지를 원래대로 접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빨래를 계속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영자는 오래전부터 떨리는 손을 감추는 법을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채화영 씨, 당신은 도대체 우리 집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밤이었습니다. 장미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젯밤에 적어둔 것들 아래에 오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봉투 발신인 없음 사진 1장. 채화영 강남봉 카페 서류 위에 손 오래됐다. 서류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다면. 백호도 눈치챘음 아직 준호한테는 비밀. 채화영이 이강혁한테 뭔가 지시했을 것. 강남봉 안주머니 메모 한영자도 뭔가 봤을 가능성. 장미는 공책을 덮고 천장을 봤습니다. 이 집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채화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남봉이 안에 있었습니다. 마 회장 친지들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강혁도 있었습니다. 장미는 혼자서 이 전체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백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준호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장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진짜 혼자인 사람은 장미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한영자였습니다. 오늘 한영자 장면에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한영자는 강남봉 양복 안주머니에서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주소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캐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넣었습니다. 빨래를 계속 정리했습니다. 드라마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의 주머니에서 모르는 주소가 나왔습니다. 모르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물어보지 못합니다. 왜냐면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무서우니까요. 모르고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 중에도 알면서 모른 척 해본 적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모른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이라면 한영자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다시 넣으셨을까요? 아니면 꺼내서 물어보셨을까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다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벨 아이콘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회차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장미의 공책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장미를 더 직접적으로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채화영은 장미에게 전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수키네 가게 계약 문제입니다. 채화영이 장미 엄마 수키의 약점을 손에 쥐고 접근합니다. 딸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내 말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호는 장미가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다음 회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화영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강남봉은 아직 들키지 않았습니다. 한영자는 아직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공책은 아직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가 진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다음 회차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